안녕하십니까. 5.18 기념재단 교육문화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박채용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 5월 역사와 사람을 잇는 달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는 기억되지 않으면 약간 일종의 섬처럼 고립무원의 섬처럼 폐쇄되고 사람들에게 소통되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고립무원의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하는 기념 사업은 그 어떤 사람과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과거와 미래를 잇다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80년대부터 2020년까지 저희 그 교육 사업을 어떻게 해왔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역사와 사람을 잇다는 내용적 측면에서 가치, 역사를 기억하는 것에서 가치로 넘어가는 어떤 과정들, 그리고 그것에 저희가 이제 교육 사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아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5월의 미래를 그리다는, 그러면 이제 현재 이후에 미래 세대 앞으로 5.18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고 어떻게 기억되고 또 어떻게 쓰임이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 내용들이 조금 이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완결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끊임없는 고민과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과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80년대부터 2020년까지 진행해왔던 교육 사업의 어떤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미래를 잇는 과정의 역사에 이제 과거와 미래는 역시 가운데 현재라는 시간이 있고, 그 현재는 끊임없이 현재는 현재인 거죠. 그래서 현재 어떻게 이 그 역사를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 고민과 또 내일 고민이 달라지고 내일 고민이 또 모레 똑같지 않다. 그래서 끊임없이 현재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시대와 소통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한 고민의 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80년, 90년대는 아시다시피 5.18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말해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에 어떻게 보면 교육보다는 인정투쟁의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까지 그런 과정을 거쳤고, 약 95년도, 97년도 이런 시기에 국가로부터 5.18을 인정받는 공식적으로 국가기념일과 기념일로 97년도에 지정이 되는 과정들을 거쳤고, 9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그 기념 사업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교육 사업이 조금씩 그 모양새를 갖춰 나가기 시작하겠는데, 그때도 아시다시피 그 여전히 그 정부 차원에서 96년도, 97년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긴 했지만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나 지지가 아직은 없을 때고, 그래서 저희 5.18 기념재단이 이제 94년도에 민간재단으로 해서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보상금 받은 것, 그다음에 국민들의 성금,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보내주신 어떤 그런 기금으로 민간 재단으로 처음에 창립이 됐고, 여전히 이제 저희 5.18 기념재단은 민간 재단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그 갖고 있는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재원을 비롯한 뭐 역량, 경험도 풍부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미흡함으로 해서 대개가 그 연대 외부에 있는 다른 지역 또는 기관 단체들,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미비하게 기념사업, 교육사업을 추진했던 시기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국비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념사업 및 교육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희가 처음에 2005년도부터 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세운 전략 중에 하나는 예산과 확장성에 대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래 세대의 생각을 5.18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전개하자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저희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은 전적으로 공교육에 거의 집중해서 진행을 했고, 그 공교육의 확산성을 그럼 누구로부터 가져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교사들을 그 주요 대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사 한 명이 반 학생 40명을 지금은 20명 정도 되지만 교육하는 효과. 그래서 교사들을 매개로 해서 학생들에게 그 소위 말하면 5.18 교육을 전달하는, 그래서 공교육에 집중을 해서 지금까지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과 교사에 집중되어 있는데 보통은 초창기에는 저희가 그 체험학습이라든지 참여활동, 그다음에 청소년 역사 캠프, 그러니까 광주로 오게 하거나 광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참여를 하게 하는 평화순례라든지 뭐 토론대, 연극제, 레드페스타라고 하는 축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일단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려면 교육 자료가 필요해서 그 활동지라든지 이런 교육 자료를 꾸준히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다음에 또 5.18 광주 지역 내에 일부 학교하고 일종의 MOU를 체결해서 5.18 협력학교로 지정을 하고 그 학교에서 5.18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일부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국 교사 연수는 저희가 2001년부터 올해까지도 지금 매년 항상 교사 연수는 최소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사들을 광주로 초청을 해서 하루는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 활동을 전파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하고, 다음 날은 이제 저희 5.18 관련 사적지를 답사하는 형태로 되게 1박 2일로 진행이 되고, 매년 이 교사 연수는 아직도 진행하고 있고,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약간의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변화를 주고 있는 게, 그동안은 집합 연수 형태로 진행을 해왔는데 자유 연수 형태로 약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사실은 본인들이 직접 경험해서 자기들이 교환을 만들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형태를 요즘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희가 강제로 커리큘럼을 짜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서 광주로 오게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선택지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직접 체험을 통해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 소스를 얻어가고, 그리고 돌아가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열린 구조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40년이 지금 올해가 42주년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사실 그 뭐 지만원이나 박재령이나 뭐 그 유튜버 상으로 굉장히 많은 나름대로 그 왜곡하는 세력들이 한 2년, 3년 전에 굉장히 많이 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백과 증언센터라고 그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왜곡 대응하는 활동들을 별도로 했고, 진상규명과 별도로 왜곡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를 세른설을 해서 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고, 그 활동을 통해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희가 모니터링을 매년 그 유튜브, 처음에 유튜브가 굉장히 유튜버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유튜브 전수조사를 했어요. 유튜브에 5.18 관련된 왜곡 영상들 아니면 활동하는 유튜버들을 전수조사를 매년 해왔고, 거기서 채취한 내용들을 스크랩하고 정리하고 변호사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그 삭제를 한다든지, 유튜브 상에서 최소한 100건 이상의 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삭제를 했고, 그리고 한 두세 개 정도의 아주 그 굉장히 활발하게 주동적으로 활동했던 유튜버 DJS라든지 뭐 이런 왕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3개의 채널을 폐쇄를 하게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전개를 했고, 최근에 이제 역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왜곡처벌법도 그 제정이 됐는데, 왜곡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확대해서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블로그라든지 사이트까지 확대하면서 일단 똑같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한 내용을 법률 자문을 거쳐서 새로 제정된 역사왜곡 처벌법에 부합한 대상자들을 따로 분류를 하고 그 중에 가장 결과가 처벌이 될 수 있는 케이스를 대표 케이스로 저희가 지금 법률 고소 고발과 관련된 법률 대응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처벌법이 생각보다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케이스가 굉장히 이후에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아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법률 대응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2020년 이후, 그러니까 20년 꼭 이렇게 시간으로 가늠 지을 수는 없는데 그 전부터 일정 부분 고민을 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이후에 역사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역사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로 이 시대에 기억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가치 교육의 방향성을 전환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의 가치를 그러면 특별하게 뭐 어떨 때 이런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구현하고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우리가 교육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게 조금씩 이제 실행을 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이 꽤 전부터 저희도 이제 시민 교육이 요즘 활발하게 뭐 교육청이면 교육청, 지자체면 지자체대로 선거원이면 선거원대로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공을 들여서 지금 그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뚜렷한 성과는 크게 아직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한 지는 꽤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5.18이라는 역사는 민주 시민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5.18이라고 하는 역사를 바탕으로 5월 시민교육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내포된 가치들을 좀 정립해 나가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는 이제 5월 시민교육이라고 나름대로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유럽 쪽의 시민교육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를 보면 대부분이 어떤 커다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든지 뭐 미국 독립 이후에 다양한 이주민들의 뭐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미국은 시민교육의 형태고 독일은 정치교육의 형태로. 근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뭐 요율동에서 생겨났다기보다는 그 나라가 현재 갖고 있는 공동체의 어떤 위험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좀 필요성에 의해서 태동이 됐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 역사가 5.18이 때로는 뭐 동학이 때로는 4.3이 이 시대에 필요한가?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게 필요한가? 그리고 그 필요함의 가치를 필요성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비로소 미래 가치로 자리매김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가해자와 그동안 5.18과 관련된 부분들은 되게 아마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5.18 관련된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저 계엄군이 시민들을 곤봉으로 때린다거나 폭력으로 진압하는 장면들이 우선적으로 어느 시기 때까지는 노출이 됐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또 일부러 보였고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치 피해자적 관점에서만 5.18이 이야기가 되고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각인된다. 근데 그 내부에 사실은 5.18의 진정한 가치는 공동체적 가치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 용기를 내고 저항했던 것들, 이런 민주주의 같은 긍정적 가치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게 내보이는 게 아니고 그동안은 피해자적 관점에서 계속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 표현들이 주로 드러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긍정적이고 우리가 이루어놨던 그때 당시 절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점으로 이런 성과를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좀 드러내자 내용을라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교육 자료 같은 것도 가능하면 그 곤봉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잔인한 장면보다는 주먹밥을 나눠주고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서로 그 격려하고
집회를 통해서 서로 대중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장면들을 위주로 교육 자료도 그렇게 구성을 더 사진을 활용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제가 21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2년 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부산에 있는 인디고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가 이제 평화통일 교육을 하고 있고 워크북을 만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잘 하고 있는 곳인데 저희가 이제 여기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Doing Democracy라고 하는 내용으로 5.18을 민주주의의 어떤 워크북의 내용으로 녹여낼 수 있는 워크북을 개발해 달라라고 해서 작년에 그걸 개발을 했고 올해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 내용은 뒤쪽에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도 5.18 단지 역사 교육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그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5.18과 인권 교육을 결합한다거나 그다음에 평화통일교육원 같은 것과 결합을 해서 5.18과 통일교육을 결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를 보편적 가치를 같이 전달하는 이런 쪽으로 좀 사실에서 가치 전달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온라인 학교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화상회의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됐는데 교육 자료도 그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도 교육 자료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선생님들이 역사 5.18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슷한 시대에는 본인들이 일정 부분 경험한 것과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어쨌든 귀뚱으로나 분위기로나 5.18 대해서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수월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사실은 5.18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하지 않는 한 섣불리 이렇게 누구한테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수업을 하기에 용이하도록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기본 교육은 저희가 만든 그 영상 콘텐츠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일단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 수업들은 활동지나 아니면 퍼즐이나 이런 부교재를 통해서 1시간짜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키트화 시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좀 결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육 사이트를 작년에 리뉴얼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기 교육 사이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조금만 화면을 올려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이제 자료 검색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하고 유형하고 분류 가치로. 그 전에는 이 분류가 안 돼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매체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거나 단순히 대상 정도로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대상을 초등 저고부터 중고까지를 나누고 그다음에 유형은 뭐 내용에 따라서 나누고 분류 체계에서 사실 공동체 이런 가치 체계를 하나하나 저희 교사 그 자문위원을 교사분들이 저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교재를 일일이 내용 분석을 해서 연관성이 있는 가치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예를 들면 초등 저학년 도서 공동체로 검색을 하면 그와 관련된 자료가 밑에 쪽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기에 좀 용이하게 해놨고 오른쪽에 보시면 교과서 자료라고 해서 저희가 그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교과서 초등 3, 4학년하고 5, 6학년 중고등학교 교과서 3종의 5.18 교과서가 작년까지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인정한 인정교과서고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작년하고 올해에 거쳐서 한 개의 고등학교에서 단일 교과목으로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광주에서는 이제 다른 학교도 조금씩 한두 군데씩 그 신청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조금 더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어느 화면으로 보세요.
그리고 광주 중심에서 이제 전국의 일상 속으로 공간 확장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지역에 있는 그 역사가 외부와의 외부로 확장이 될 전국화 세계화란 말을 쓰는데, 그거는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파트너와 연대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확장성은 굉장히 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 경험을 저희가 계속 해왔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들을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행사위나 저희가 지원 사업 형태는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행사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다르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서로 약간 다른데, 공모 형태로 5.18 관련된 기념식이나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는 아주 예전부터 해왔고 아마 대부분이 하고 있는 케이스일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교육문화부서에서는 생각보다 이 교육적 측면에서 효과가 미비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확장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행위는 이루어지나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전시를 한다든지 사진전을 한다든지 계속 비슷한 형태로 그냥 기념식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반복되는 것들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그러면 대상을 좁혀서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교육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 좀 더 특화시키고 좁히고 전문화시키고, 그러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자.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이제 뒤쪽에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전국의 동네 책방을 작년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찾기 시작했어요. 전국의 동네 책방이 한 8,0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동네 책방 네트워크하고 저희가 광주에 있는 동네 책방 그 사이트 좀 띄워주세요. 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그 5월 서가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네 책방을 파트너로 그냥 사업 파트너로 한 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동네 책방에 5월과 저희가 만든 자료가 조금이라도 상시적으로 전시돼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굳이 광주로 오지 않아도 기본적인 자료는 자기 집에 가까운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공간들이 전국에 있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밀접하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동네 책방 쪽을 접촉을 했고 홍보를 해서 한 50여 곳에 신청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자료를 기본적으로 책을 패키지화 시켜서 보내드리고 기념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보내드리는데, 고맙게도 각 본인들이 이제 서가에 일정한 공간을 할애해서 상시적으로 1년 내내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를 그쪽에서 전시를 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셨고, 그래서 저기는 5월 서가라고 명명을 해서 사인물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스가 돼서, 네, 다시 원문으로 돌려주세요. 이게 베이스가 돼서 우리 동네 5월 학교라고 하는 게 시범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0개의 5월 서가를 운영하는 동네 책방들을 대상으로 5.18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 공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맞는 형태의 5.18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지원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작년에 순천, 대구, 광주, 강원, 부산 이렇게 해서 아직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한 5군데에 50개의 동네 책방 중에서 5군데의 그 동네 서가 중에서, 아니 50개의 서가가 있는 동네 책방 중에서 5개의 동네 책방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그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고, 네, 이게 보고서에 저희가 결과 보고서로 받은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대구 책방아이라는 곳에서는 이때 당시에 그 어린 북독구나 그다음에 미얀마 그때 상황이 있었어요. 미얀마 그 군부 쿠데타 상황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뭐 북토크나 아니면 문제 내기라든지 뭐 도서전이라든지 체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순천에서는 5월 서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하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거, 동네 어린 친구들하고 그림 그리기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로 가기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워크북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던 인디고 서원하고 워크북을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해왔고요. 그래서 5.18 민주운동과 살아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이 안에는 5.18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전 지구적 환경과 관련된 민주주의부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 워크북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춰서 5.18이 조금씩 토론 주제로 언급이 돼 있고,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생활 공간 안에서 민주주의 가치하고 5.18을 접목시켜서 뭔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들이 여전히 이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또 더 어떻게 5월의 미래를 그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여전히 과제이자 고민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아마 역사 기념시설,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기관들은 동일하게 다 하고 계신 것들 같아요.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역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앞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여전히 그 역사가 쓰임이 필요하다. 가치의 쓰임이겠죠. 쓰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단순히 기억만이 아니라 기억을 넘어서 어떤 쓰임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80년 당시에는 군부독재한 거한 저항이고 민주화운동의 공동체 정신, 희생, 정의, 나눔 뭐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5.18 정신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그러면 여전히 유효한 가치인가? 이 시대에도 유효한 가치고 미래 시대도 유효한 가치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군부 독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반민주적 어떤 민주주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과정에서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다른 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학농민운동도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 부정부패 척결, 뭐 반외세, 자주적 국민수호, 평등, 인내천사상, 인권 이런 것들이 주요한 가치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과연 현재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 정신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기념사업을 조직에서의 고민, 그리고 선택,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스며들기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점점 이제 가치를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과 연대한다는 게 아까 이제 5월 책방, 5월 서가 동네 책방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점점 그 지역의 지역민들과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들이 직접 주제를 찾고 5.18과 접목시키고,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5.18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소스는 제공을 하지만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5.18의 가치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지역 내에 스며들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콘텐츠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했던 그 교과서 자료나 교육 자료들이 여전히 지금 똑같이 쓰여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고 이게 말하는 방식이 바뀌고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그리고 각각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그 시기에 계속해서 교육 자료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그 자료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내용적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지점에서 저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용주 그 선생님이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5.18을 왜 배워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우리는 그냥 배워야 된다라고만 교사들은 이야기했고 그렇게 해왔다. 하지만 논쟁이 되더라도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5.18에 대한 인식, 어떻게 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던져주셨고 이게 저희도 교육사업의 현재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사연수의 주제는 저런 내용으로 아마 6월 달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대 정신이 현실 참여와 연대 가치 현재와 자신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늘 새롭게 변화하는 현재에 발맞추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로 하나 뭐 들어볼 수 있는 게 저희가 5.18 엄마가 4.16 엄마에게라고 하는 저희 5월 어머니 분들이 팽목항에 현수막을 걸어서 어떤 그런 메시지를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어떤 행위들이 있고 그다음에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 선언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광주에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재단에서 한 1억 이상의 기금을 후원금을 받아서 미얀마에 전달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하기도 했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부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방법. 그래서 그 쓰임을 이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적 가치와 교훈을 확산하는 것. 이것이 미래 세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영상이 한 2분 몇 분짜리가 하나 있는데 잠깐 봐도 될까요? 네. 영상 좀 들어. 이게 이제 올해 저희가 전국에 있는 100여 개 학교 1000여 명의 학생들, 초등학생들과 함께 교사들, 전국 교사들하고 해서 그 가치를 주제로 해서 그림책을 아이들이 만들었어요. 그 그림책을 만든 걸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책으로 만들어서 발간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기사화된 방송에 나간 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 다음에 있는 거. 5.18 민주화 운동이 곧 42주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 등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계기 교육은 어렵거나 무섭다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만든 이른바 5.18 없는 5.18 교육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소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선생님의 설명을 간단히 들은 뒤 평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도화지에 담아봅니다. 10살 문정우 군은 전쟁 없는 평화를 꿈꿉니다. 평화는 서로 다투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김예진 양의 평화는 모두가 행복하게 웃는 것입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중에 평화의 가치를 자연스레 새기게 됩니다. 수업을 하고 그림을 그리니까 평화를 더 알게 됐어요. 활동이 모두 끝나고 선생님은 그제서야 넌지시 5.18 얘기를 꺼냅니다. 4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강한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어요.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다면,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살 수 없을 거예요. 5.18 기념재단과 광주 실천교사 모임이 기획한 이른바 5.18 없는 5.18 교육. 어렵고 일방적인 정보 전달 형식의 수업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평화와 민주주의, 진실 등 5.18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가치 수업입니다. 그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표현해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5.18 민주화운동이 담고 있는 5월 정신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100여 개 학급, 1,7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의 글과 그림들이 모여 그림책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가 좀 아마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단에 제가 2005년도부터 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17년 동안 제가 연구자나 이런 게 아니고 실무자로서 고민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 이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